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신입사원의 자세라는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근데 거기에서는 솔직히 뭐 야근에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니고 그냥 그 신입사원의 책임감이나 인성에 관한 좀 그쪽에 포커스를 맞췄던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야근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야근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해서 그런 건 있지만, 뭐 몇몇 분들은 댓글로 이거는 뭐 야근보다는 뭐 신입사원의 인성의 문제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 올린 거를 탁 캐치하셔서 댓글 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에 반면에 앞에서 말했듯이 야근 얘기를 제가 많이 언급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디자이너가 야근 과연 숙명인가, 어쩔 수밖에 없는가, 야근을 할 수밖에 없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찍게 됐어요. 일단은 저도 야근은 너무 싫어요. 첫 번째로 저도 야근하는 건 굉장히 싫어하고요. 두 번째로 야근에 합당한 대가가 없으면 전 야근을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뭐 이직을 하면 제가 회사를 나갔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없으면 일단 저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야근은 잘 안 해요. 웬만하면 뭐 1년에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 그럼 한번 지금 얘기해 볼까요? 고고싱. 강의 영상에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실무 디자인을 경험해봐요. UI/UX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일단 디자이너만 야근을 하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세요 여러분들. 과연 디자이너만 야근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게 모든 프로젝트를 뛰게 되면 웬만하면 다 이런 프로세스일 거예요. 기획, 디자인, 퍼블, 개발, 이렇게 네 가지로 하는데, 자, 기획이 나오기 전에 디자인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기획자가 처음에 엄청 바빠요. 한 3, 4개월 정도는 엄청 바쁩니다. 야근도 엄청 해요. 막 11시까지 하고 막 10시까지 하고 막 9시까지 하고 막 야근 엄청 하거든요. 엄청 하는데 한 3, 4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디자이너가 야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디자인 포커스니까 디자인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기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디자이너가 기획을 받아가지고 디자인을 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그때 그 한 4개월, 5개월 정도는 디자이너가 또 엄청 바빠요. 그 다음에 4, 5개월 지나면 야근을 안 합니다. 굉장히 프리해요. 웬만해선 잘 안 하고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한두 번, 나머지는 올칼퇴합니다. 올칼퇴. 6시 땡 되면 그냥 바로 집에 가요. 이렇게. 뭐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디자이너가 일이 바쁠 때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존재해요. 물론 뭐 단순한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단순 업무량이 많아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클라이언트 요구가 있어요. 클라이언트 요구가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야근이 많고 적고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중간자 역할 되게 중요하죠. 그 클라이언트와 일반 직원과의 중간자,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 팀장이나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중간자 역할이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중간자가 역할을 잘 한다고 해도 실상 야근을 피하기는 불가피합니다. 왜냐면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요구사항 때문에 야근의 빈도수가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저희는 일정을 짤 때 야근을 한다는 조건으로 일정을 절대 짜지 않아요. 무조건 6시 칼퇴를 한다는 기준으로 일정을 잡거든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구를 할지 전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클라이언트가 뭐 2번 요구할지, 3번 요구할지, 10번 요구할지 예측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간자가 있다고 해도 불가피합니다. 그 중간자조차도 예측이 안 되니까. 뭐 최소 어느 정도의 예측 범위는 있긴 하지만 절대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실 거예요. 애초에 그 클라이언트 컨펌을 뭐 두 번이나 세 번으로 정해놓고 하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소형 프로젝트일 때고, 대형 뭐 몇십억, 몇백억짜리 받는데 뭐 3번만 컨펌 해줄게요. 시야는 3개까지밖에 안 돼요.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뭐 1, 2억짜리면 모르겠는데 뭐 수십억짜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죠? 아마 그런 이유들, 여러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야근을 좀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야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사람을 더 뽑으면 되지 않냐? 이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상황이. 정말 진짜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게 한 부분만 보고 보면 안 돼요. 야근을 하면 사람이 부족하는 거니까 사람을 더 뽑으면 되지 라는 이런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일단은 그 사람을 더 뽑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 3, 4개월 잠깐 쓰기 위해서 사람을 뽑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프리랜서들을 잠깐 고용을 해요. 저희도 고용을 할 때가 있어요. 일정이 너무 빡빡하면. 근데 무조건 계약 기간이 최소 1년에서 2년이에요. 1년에서 2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프리랜서는 월급이 엄청나게 높아요, 여러분들. 정규직보다 프리랜서 월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회사가 대리가 뭐 300이면 프리랜서 대리급 경력의 사람을 뽑으면 월 400 이상을 준단 말이에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아무튼 프리랜서 월급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 정규직보다. 왜 그러지? 저도 뭐 그 윗분들 그건 잘 모르니까. 아무튼 저희 회사는 체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3, 4개월 쓰자고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뭐 월급이 400이면 1년, 2년, 보통 2년 계약하는데, 보통 1, 2년 계약하는데 그럼 연봉으로 우리가 5천에서 억 단위를 줘야 되는데 3, 4개월밖에 안 바빠요. 나머지 다 놀 텐데 어떻게 그 돈을 주고 고용을 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을 또 뽑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게 또 전문 분야냐 아니냐에 따라도 달라요. 만약에 인하우스면 사람을 무조건 뽑는 게 맞는 거예요. 인하우스면. 왜냐면 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뭔가 프로젝트로 이렇게 단타성으로 바쁜 게 아니라 쭉 계속 한결같이 바쁘니까 사람을 다시 채용하는 게 반드시 채용을 해야죠. 근데 이제 단타성 프로젝트를 뛰거나 뭐 그런 분들,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특수성을 갖고 있는 에이전시 있잖아요. 뭐 웹 에이전시라고 해도 일반 기업 웹이 있고 쇼핑몰이 있고 뭐 포털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웹에서도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데 많지가 않아요. 진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웹 디자이너를 데리고 오면 결국은 쇼핑몰에 대한 UI, UX를 다시 새로 알려줘야 돼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 뭐 5년차 웹 디자이너가 왔어도 쇼핑몰을 한 적이 없으면 최소 6, 7개월은 해야 돼요. UI, UX를 배워야 됩니다. 쇼핑몰에 관해서. 근데 우리가 단타성으로 프로젝트를 뛰기 위해서 3, 4개월 정도 억 단위를 주면서 그걸 또 데리고 와서 알려주기까지가 불가능한 거죠, 사실상. 에이전시는 거의 크게 보면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쇼핑몰을 예전부터 하던 전문가를 데려온다면 좀 얘긴 달라지겠지만, 그런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채용하면서 잘하면서 그런 전문 분야의 높은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그리고 우리가 또 말을 하면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솔직히 야근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누가 하고 싶겠어요. 저도 하기 싫어요. 근데 일단은 앞에서 말했듯이 기획, 디자인, 퍼블리셔, 개발,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오픈 날짜가 이미 정해집니다. 데드라인이 탁 정해져요. 모든 게 다 끝나서 오픈하는 날 탁 정해집니다. 데드라인이. 근데 그 데드라인에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한 대로 따다다닥 해서 딱 오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안에 뭐 클라이언트 요구나 정책이나 뭐 개발 이슈, 디자인 이슈 막 이것저것 회의하고 뭐 발표 깨지면 또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일정이 미뤄지면서 야근이 자연스럽게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디자인 일정이 미뤄지잖아요. 그럼 퍼블리셔 일정이 미뤄지고 개발 일정이 미뤄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늦으면 뒷단이 다 늦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획이 늦어지면 디자인, 퍼블, 개발 다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팀 작업이잖아요. 일단 인하우스는 좀 별개죠. 인하우스는 뭐 내가 할 거 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에이전시나 그런 대형 프로젝트 뛰는 회사들은 그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내가 늦으면 뭐 100명의 모든 직원들이 일정이 다 늦어지니까. 만약에 일정이 늦어지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냐면 오픈 일자가 뭐 예를 들어서 12월 1일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뭐 오픈이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안 늦어지거든요. 한 번 늦어지면 계속 늦어지면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늦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워낙 프로젝트가 크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프로젝트가 기간이 1년, 2년 막 이렇게 걸리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한두 달 늦어지면 손해가 억 단위로 손해가 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기업의 프로젝트를 띄고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뭐 50명이 투입이 됐다고 쳐봅시다. 50명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 대리면 한 7, 800선으로 책정해서 인원수를 멤버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중급 디자이너, 고급 디자이너, 초급 디자이너 뭐 이런 식으로 넣어요. 중급, 고급 뭐 이렇게 해서 뭐 저희 회사랑 다른 회사랑 인원마다 금액대를 다 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한 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뭐 차장, 부장 분들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1,000만 원 보고 50명이면 한 달 늦어지면 5억이 손해인 거예요. 5억. 두 달 늦어지면 10억 정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냥 50명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팀 작업이니까 다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말한 거 말고도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것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다 설명하기 좀 그렇고 좀 일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뭐 인하우스를 다니진 않으니까 인하우스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여기 해당되는 건 없을 거예요. 인하우스는 그냥 사람 더 뽑는 게 맞는 거고요. 야근을 안 하고 개인 거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인하우스는 어차피 개인 디자인만 하면 되니까. 일정이란 게 있긴 하지만 어차피 손해는 별로 크게 나진 않으니까. 뭐 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프로젝트 뛰는 것보단 좀 덜 하겠죠. 아무래도. 이게 좀 기업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디자인 회사 에이전시가 힘들다, 에이전시가 너무 힘들다, 뭐 철야했다, 야근했다, 그런 게 에이전시가 힘든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이런 이유. 그만큼 그 대신 많이 배워오긴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연봉을 받으면 나도 야근한다. 돈 많이 받으면 나도 야근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요? 솔직히 저도 지금 벌 만큼 벌거든요. 저도 연봉이 결코 낮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대기업도 많이 다녀봤고, 지금은 대기업 다닐 때보다 연봉이 더 높아요, 사실상. 근데 글쎄요. 저는 연봉이 높던 적던 야근을 하면 항상 불만이었어요. 왜 야근을 왜 해야 되지? 항상. 기획이 너무 늦게 나오니까 야근을 하자. 진짜 짜증난다. 진짜 오늘 일찍 가고 싶은데. 이러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사람이라. 집에 가서 디자인하는 거랑 회사에서 디자인하는 거랑 달라요. 느낌이. 그죠? 근데 이게 사람이 그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연봉을 많이 받아도 야근하면 짜증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좀 반대로 설명을 하면 그러면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야근을 하고 불만을 갖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럼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야근하는 거를 불만을 가지면 이상한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야근은 원래 싫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야근 이외에도 뭐 다양한 불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드릴 거. 한 5번째 되나? 제가 이거 정리를 안 해놓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라 좀 정리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런 글도 봤어요. 연봉이 낮으니까
야근을 안 해도 되죠. 다른 분들은 돈을 많이 받으니까 야근을 하지만 나는 돈을 적게 받으니까 뭐 직급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과장 차장은 월급이 높으니까 야근하는 게 맞고 나는 사원이니까 월급을 조금 받으니까 야근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틀렸다고 장담하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거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야근을 하고 안 하고는 연봉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봉과 야근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연봉은 야근을 한다고 많이 주고 적게 한다고 덜 주고 이게 아니에요. 실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돈이 다른 겁니다. 같은 시간을 예를 들어서 신입과 과장과 같은 시간을 주어줬을 때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연봉이 다른 거지, 야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연봉을 높고 야근을 안 한다고 해서 연봉을 덜 받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월급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거랑 연봉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단순 실력 차이다. 실력이 다르니까 연봉이 다른 거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디자인 실력이 없으니까 야근을 하는 거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근데 아무리 디자인을 잘해도 야근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앞에서 말했듯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죠. 뭐 앞에서 기획이 늦춰져서 디자인 일정이 촉박해졌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기획이랑 뭐 한판 싸우고 나서도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경우가 있고, 디자인을 잘해도 어차피 그 클라이언트가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맛에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디자인을. 그죠? 그러니까 수정사항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을 잘하고 못하고랑은 좀 야근이랑은 좀 별개긴 해요. 물론 디자인을 못하면 더 많이 하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가 좀 있어요. 내가 할 것만 다 하면 집에 가면 안 돼? 가도 됩니다. 당연히 가도 되죠. 할 거 다 하면 당연히 가도 되지.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대부분 자기가 할 걸 다 못해서 야근을 하는 거지, 본인이 할 걸 다 했는데 야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본인이 보통 할 거 다 못해서 야근을 하는 거죠. 뭐 사수한테 컨펌이 안 나거나 디자인 일정이 늦춰졌거나 분량이 많거나 뭐 아무튼 그죠? 보통은 다 그래요. 본인이 할 업무량을 다 채우지 못해서 야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주의는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6시 되고 됐네 하고 집에 가는 그거를 좀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할 걸 내일도 미루고, 내일로 미루면 일정이 점점 늦춰지고, 그죠? 퍼블 일정 늦춰지고 개발 일정 늦춰지고, 그죠? 그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팀 작업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할 거 있으면 다 하고 가는 건 맞고요. 이제 본인이 할 거를 내일로 미루는 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건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서 칼퇴할 수 있다는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야근이 더 많으면 많았지 칼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야근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일정을 애초에 좀 러프하게 잡으면 되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그것도 앞에서 말했죠? 우리는 절대 일정을 짤 때 야근을 기준으로 일정을 짜지 않아요. 무조건 칼퇴 기준으로 일정을 짭니다. 굉장히 넉넉하게 일정을 짜요. 굉장히 넉넉하게 일정을 짜는데도 불구하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물론 그에 반대로 야근을 애초에 너무 일정을 되게 널널하게 잡았는데 클라이언트가 별 요구사항이 없는 거야. 그럼 맨날 칼퇴하는 거죠, 그때는. 반대로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정을 되게 널널하게 잡았는데 딱히 클라이언트가 다 오케이 좋아요 하고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맨날 칼퇴하는 거지. 근데 일정을 러프하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겁나 깐깐해. 그럼 야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케바케예요. 어떻게 돼도 알 수는 없어요.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그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기업의 직원 한 명당 본인이 받는 월급의 3배만큼은 해내줘야지 기업이 돌아가요. 요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요거 네이버에 치면, 구글에 치면 바로 나오니까 한 번들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 한 명당 내가 받는 연봉의 2~3배까지는 역할을 해줘야 기업이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요. 이득이 아니라 그냥 유지가 되는 게 그 정도 수준이고, 그 이상치를 초과해야지만 기업이 수입을 벌고 기업이 커지는 거죠. 대부분 대기업 회사들은 다 그렇게 직원들이 노력해서 다 키운 회사들이잖아요. 다 뭐 개인주의로 했으면 그렇게 큰 기업들은 사실상 많진 않을 거예요. 자, 복지와 연봉을 받으면 나도 할 거다, 이런 말도 많이 하세요. 솔직히 여기서는 제가 좀 팩폭을 날리고 싶어요. 기분 나빠하실 것 같고,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뭐 싫어요가 한 2만 개 찍힐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좀 팩트니까 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와 연봉을 받으면 나도 할 거다. 맞아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요. 저도 복지와 연봉이 없으면 야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지와 연봉을 받으면,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 나도 야근할 거다 라고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복지하고 연봉이 적으면 야근 안 해요. 애초에 그런 회사를 안 가겠죠. 애초에 그런 회사는 그냥 거르겠죠. 저 같으면. 저도 굉장히 그런 혜택과 연봉과 복지를 되게 밝히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야근을 하거나 철야를 하거나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없다면 저는 안 하죠. 당연히. 이직을 하던가 회사를 그만두던가 옮기던가 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고액 연봉과 높은 좋은 복지 받으면 나도 할 거다. 그러면 그런 회사를 가시면 됩니다. 이게 팩트죠, 솔직히. 이게 팩트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헐 이러면서 막 싫어요가 막 3만 개, 4만 개, 몇백 개, 막 2, 300개 찍힐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게 현실이고 팩트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복지와 연봉, 그러면 그런 데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서 말했지만 그렇게 큰 기업 가도 불만 생깁니다. 제가 경험자라 알아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누구나 원하는 기업에 가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 저 기업 가고 싶다, 저 기업 가고 싶다.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 뭐 더 많은 기업들이 있긴 하겠지만 크게 보면 요 정도 기업이 되겠죠. 뭐 지금 보여드리는 요런 기업들 이제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누구나 원하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을 가는 사람들 보면 애초에 학생 때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남들과 다르게 노력을 합니다. 아니면 남들과 다르게 뭔가를 하고 있거나, 물론 운이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운빨로 가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뭐 인맥으로 가네, 뭐 운으로 가네, 그거는 정말 뭐 10,000명 중에 1명, 극한의 케이스고요. 극한의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큰 좋은 기업에 가는 사람들 보면 남들과 다르게 애초에 준비를 많이 해요. 알게 모르게. 뭐 과제를 내줘도 더 열심히 하거나, 남들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게임하고 쉴 때 그 친구는 디자인 공부하거나 뭐 세미나를 다닌다든지 뭐 디자인 수업을 듣는다든지, 아무튼 뭔가를 합니다. 뭔가 과제를 더 열심히 하든지, 뭐 교수님한테 잘 보이든지, 아무튼 뭔가 자기만의 노하우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뭔가는 노력해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해도 원하는 기업에 갈 확률이 낮잖아요. 왜냐면 경쟁률이 그만큼 강하니까요. 그죠?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노력을 안 하고선,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본인이 못 가고 그렇게 말을 하면 이거는 약간 모순이죠. 노력을 해도 못 가는 판국에 노력도 안 하고 못 가면 그거는 뭐 할 말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어차피 디자인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은 야근을 한 번씩은 하게 돼 있어요.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아예 안 하는 기업도 있긴 하겠지만 아예 안 하는 기업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한 번씩은 하게 될 겁니다. 다 어느 정도는. 많이는 안 해도 어느 정도는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야근에 대해서 합당한 복지와 연봉을 받고 싶다 하시면 노력해서 그 기업에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늦으면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고, 지금 학생이신 분들은 그만큼 지금부터 그만큼 지금부터 열심히 남들과 다르게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한 번에 붙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최소 몇 번은, 뭐 수십 번은 도전해 보세요. 여기 다 도전해 보세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되면 정말 좋은 거예요. 저 주변에서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이력서만 200군데 넣어서 세 군데 면접 봤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정도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지와 연봉, 플러스 야근, 그죠? 오늘 주제가 야근에 대해서니까, 어차피 야근은 그냥 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야근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시다, 우리. 일단 그렇게 깔아놓고, 연봉과 좋은 복지를 받으려면 그만큼 노력을 하면 된다. 미리 자격증 준비도 해놓고, 뭐, 학사를 따놓으면 좋고, 못 따면 그에 합당한 뭔가 다른 게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이 좀 길었네요, 여러분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정말 팩트고 경험에서 나온 얘기들이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이 경력자가 되고 고경력자가 되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대가. 주 4일제로 변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주 52시 근무 시간, 뭐 그런 것도 지금 도입되고 있고요. 저도 하루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제 댓글을, 그때 제가 뭐 신입사원의 자세에 대한 댓글을 봤을 때, 싫어요보다는 좋아요 빈도수가 한 두세 배 높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신입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경력자분들이 글을 쓰신 걸 보면은 대부분 제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신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전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상. 앞에서 말했지만, 조건이 없으면 야근 절대 안 해요, 저도. 연봉이 낮더라도 거기에 대한 뭐 야근 수당이라든지 식대라든지 뭐 보너스라든지 연차를 더 준다든지 뭔가 이런 합당한 조건이 없으면 절대 야근 안 해요, 저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아마 틀린 말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연차가 어느 정도 차신 분들이면은 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아직 신입분들이나 학생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글들이 아마 80% 이상일 거예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디자인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합시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 계시는 분들도 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